양질의 양육을 위해 유학 혹은 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릭이라는 분이 올려주셨어요. 글릭이 아마 독일어로 luck, 운, fortune 뭐 이런 뜻일 거예요. 뭐 작년 1월에 첫 아이 출산하고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엄마입니다. 93년생 30세, 남편분은 89년생 34세입니다. 둘 다 교통공학 석사 졸업하고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6,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대출을 감안하여 동산 부동산 합쳐 3억 정도 가용합니다. 어학 점수는 대학원 졸업 요건으로 토익 800점 정도 받았습니다. 요거 공부 조금 더 해야 되고, 또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하려면은 영어로 박사과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독일어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대 같은 경우에 영어로 박사과정 하는 곳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뭐 도전해 보시면은 영어를 조금 더 준비하고 박사과정 혹은 안 되면은 석사과정 다시 해서 뭐 취업을 시도하는 거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영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토익 800 받았던 가락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다시 꾸준하게 하면은 뭐 IELTS 7.0, 토플 100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정도 보고 있는데 제2 외국어 능력을 함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복지가 좋다 하더라도 적은 급여로 인해 향후 아이 사교육비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글들을 확인을 하셨고 크게 두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취업자리 구해보는 것. 두 번째는 아우스빌딩으로 전공과 다른 새로운 취업자리를 구하는 것. 1번이 좋아요. 여기서 영어 점수 더 올려가지고 영어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으면은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뭐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전부 다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제 시장의 규모라든가 이민법의 난이도라든가 보면은 독일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요 순서대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더 넣으면은 노르웨이 정도도 같이 보시면 좋고, 1번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박사과정 자리가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아마 석사 논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논문 같은 거를 그쪽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뭐 영어로 번역을 하든 뭐 독일어로 번역을 하든 제출하고 내 연구 계획서도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공무원 생활 5년, 7년 하면서 6년, 7년 하면서 이제 나도 좀 헝그리 정신이 많이 사라졌을 수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악착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독일어 아니 박사과정 공부는 독일에서 뭐 한 5년, 4년, 3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옛날에 무슨 뭐 진중권 이런 분은 박사과정 결국 졸업 못해서 박사 수료도 아니고 독일은 박사 수료 개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뭐 척척 박사 이렇게 놀림을 받잖아요. 결국 박사를 못 따고 와서. 그러니까 독일 박사과정을 5년이나 버티면서 돈을 까먹으면은 사실 이 3억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영주권도 해결 못하고 박사과정만 다니다가 최악의 경우 누구처럼 박사학위도 못 받고 자금이 다 떨어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진중권 씨가 바로 딱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박사 결국 마무리 못했는데 돈도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쫓겨온 거거든요. 더 이상 연장도 안 되고. 그래서 1번이 이상적이기는 한데 리스크가 있다. 일단 박사과정을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영어로 하는 것들은 조금 적을 것이고 독일어를 해야지만 박사과정 들어올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독일어 공부만 또 한 2, 3년 해야 돼요. 그 박사과정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가 3년,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3년 과정인데 실제로는 다들 5년 한다. 그리고 5년보다 더 길어지면은 연장이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진중권 씨 같은 상황이 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방법. 30세, 34세에 독일어 공부 2년 하고 아우스빌딩 합격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요때 선택할 수 있는 아우스빌딩은 통상 인기 과정은 좀 어려울 거고 남들이 싫어하는 3D, 3D 직종 과정이어야지 아우스빌딩 입학해서 거주허가 받는 것까지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은 독일어 공부하고 아우스빌딩 백날 또 두들겼는데 너는 영주권도 없고 뭐 그러니까는 현지인들 먼저 다 뽑고 남는 자리를 나한테 돌아오는 건데
인기 직종은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니면 기타 다른 EU 국가 시민들까지 와가지고 그걸 다 채운 다음에 남는 자리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나는 독일 영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1번, 2번,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둘 다 도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 차라리 이거 3억 가용하면은 이 3억으로 영주권부터 선 해결하고 독일어 공부하다가 아우스빌딩 들어가면은 둘 다 입학이 보장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영주권을 먼저 해결하는 방법으로 1번이건 2번이건 도전하는 게 더 안전할 듯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뭐 내 돈 들여서 영주권 받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1번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가 있고, 2번도 역시 독일어 공부하고 아우스빌딩 넘어가려면 고용주가 나를 뭐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영주권이 없으면은, 남들이 다,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다 채우고, 남는 자리가 나오는 전공, 직종, 현지인들이 싫어하는 3D 직종, 이걸 택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걸 택해도 또 뭐 외국인청에서 뭐 문제돼가지고 그냥 쫓겨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누가 그거 관련된 문의글을 한번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